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시민대표단의 선택은 더 내고 더 받자였습니다. 최종 후보안 두 가지 중 지금보다 조금 더 내고 돈은 그대로 받아 재정을 안정화하는 쪽보다 많이 내더라도 더 받아 소득이 보장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2022년 10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 반 만의 결과입니다. 응답하신 시민대표단의 비율은 56%였습니다. 차이가 13.4%로 비교적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정 정년이 60세인 우리나라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까지 5년간 소득이 없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자발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기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국제강도사는 2년 전 정년을 61세로 늘린 데 이어 내년부터 다시 한 살을 더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고령화 속 구인난의 임금 피크제처럼 현재 급여 체계는 유지하되 생산직과 사무직 모두 제도가 적용됩니다. 앞서 일부 중소 중견기업과 공기업들도 정년을 연장한 상태. 이에 더해 HD 현대중공업과 LG U+ 노조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해달라고 이미 사측에 요구한 상황입니다. 연금개혁안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 옆으론 두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62는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이고 155는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액입니다. 이 2배 넘는 차이가 국민연금만으론 생계를 꾸려갈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용돈 연금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 50만 원 받고 있는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럼 아직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여파로 상황이 점점 나빠진다는 겁니다. 물병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소득의 9%를 연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이 비율이 유지되고 있는데 좀 무겁긴 해도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50년대의 현재 수준만큼 받으려면 소득의 30%를 내야 하고 2060년대엔 무려 40%를 내야 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원래 써야 되는 그런 고정 지출비나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국민연금이 더 많이 내게 된다면 다른 데서 적게 써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부담될 것 같아요.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분리해 운영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 연금을 받는 세대는 지금까지 모은 적립금으로 구연금을 운영해 지급하되 부족한 재원은 일반 재정으로 메웁니다. 연금을 내는 세대의 재원으론 신연금을 운영해 그들이 낸 돈과 연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게 합니다. 각 세대가 본인의 연금을 본인들이 해결하면 앞으로 후세대에 이렇게 의존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안정적으로 연금이 유지될 수 있는 세대 간 격차를 줄이고 연금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개혁을 하루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 후 소득자인 황재군 씨가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질서 유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손에 쥐는 돈은 160만 원 남짓이지만 용돈 수준에 불과한 노령연금에 비하면 고마운 돈입니다. 생활하는 데는 30만 원 가지고 빠득해요. 못 살아요. 그거 가지고 뭐 교통비도 안 되고 반찬 같은 거 저 하려고 그래도 힘들어요. 얼마간이라도 들어오는 소득조차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온전하게 받을 수 없습니다. 은퇴 세대가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근로자 평균 소득인 A값을 넘어서면 연금이 깎입니다. 2023년 기준 A값은 286만 1,091원입니다. 소득이 A값을 넘어서면 적게는 5만 원 미만에서 많게는 50만 원 이상 연금이 깎입니다. 초과액의 5% 미만에서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지난해 소득이 A값을 넘은 노후 세대는 11만 799명으로 연금 가운데 2,167억 7,800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과잉 소득을 막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지만 먹고 살려고 일하는 노후 세대에게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거 어떻게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사회적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는 A값에 따라 노령연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승강장에서 개인 택시 기사님들의 나이를 물어봤습니다. 지금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6. 개인 택시 기사들은 보통 내 나이 수준으로 보면 혹시 연세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요? 네. 60대 후반. 76세. 회사 다니다가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개인 택시 때문에 하게 된 동기가 됐어요. 이렇게 개인 택시나 창업 등에 뛰어든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00만 명을 넘어서 전체 자영업자의 36%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년은 60세로 일본이나 미국 등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는 60대가 많은데 구직자 5명 중 1명은 60세 이상으로 30대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너도나도 자영업에 뛰어드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자금을 투자한 사업이 실패해 고령 빈곤층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정년과 일자리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60세에서 65세로 이제 상향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고령 근로자가 이제 노동시장 안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령자 적합 직종을 개발을 하고 또 월 60만 원 수준의 국민연금을 기본적인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지난해 기금 수익률은 사상 최대인 12%, 전체 적립 규모는 1천조 원을 넘겼습니다. 반면 올해 국민연금 지급액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 인상률만을 반영한 3.6%에 그칩니다. 관련법 개정과 연금 개혁 논의가 부진해 물가에 따른 기계적인 인상만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 설명입니다. 별도로 인상하는 것은 다른 더 큰 틀의 이제 논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지출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번 인상으로 국민연금 월 평균 수급액인 62만 원 기준 2만 2천 원 정도가 오릅니다. 수급자는 약 650만 명에 달합니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과 부양가족 연금액 등도 매달 1만 원 안팎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자 절반은 매달 40만 원 미만의 수급액을 받는 실정. 노후 보장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면서 우려도 나옵니다.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2만 원 올려가지고 그게 우리들한테 경제적으로 될 게 있어요? 물가 상승률하고는 완전히 역으로 가니까 그게 문제죠. 체감되는 물가 상승하고. 네. 정부는 올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의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